마을을 불태우고 마을 주민들을 강제로 끌어내는 군인들. 마을은 순식간에 아비규환이 됩니다. 군인들은 주민들의 목숨을 파리 목숨 취급했고 마을 주민들을 모두 광장에 끌어낸 그들은 고민 없이 민간인들을 향해 난사합니다. 이곳은 알제리 독립전쟁이 벌어지던 1959년의 알제리. 알제리를 식민지로 유지하고 싶었던 프랑스는 알제리에 200만 명의 병력을 투입합니다. 오늘의 주인공인 테리앙 소인은 이곳 알제리의 지원에서 왔죠. 테리앙이 이끌 부대의 임무는 바로 이것입니다. 프랑스에 저항하는 무장단체인 펠라가의 리더 슬리만을 찾아 소탕하는 것이죠. 테리앙은 다음날부터 바로 임무를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곳 알제리의 분위기는 조금 특이했습니다. 대부분의 알제리인들이 펠라가를 지지할 것 같지만 꼭 그렇지만은 않았죠. 펠라가는 혁명세라는 명분으로 민간인들을 갈취했고 프랑스에 협조하거나 알제리에서 태어났지만 백인일 경우 이유 없이 죽였기 때문이죠. 반면 식민지를 유지하고 싶었던 프랑스는 종종 당근을 내밀었고 알제리인이지만 프랑스군에 입대한 사람, 펠라가에서 프랑스군으로 전향한 사람 등 사실상 알제리 내전의 형태를 띄었습니다. 한편 테리앙은 마을 촌장을 불러내 슬리만의 소재를 묻습니다. 펠라가의 보복이 두려웠던 주민들은 당연히 비옥조적이죠. 반항한 아이를 데려가 신문하자는 의견이 있었지만 마음이 약했던 테리앙은 그러지 말자고 하죠. 며칠 뒤 정보통이었던 라시드는 고급 정보를 입수합니다. 그렇게 테리앙은 부하들과 함께 마을을 지켜보는데 정말 개미 새끼 한 마리 보이지 않죠. 펠라가가 마을 주민들을 모두 죽인 것이었습니다. 그때 기적적으로 살아남은 아이가 발견됩니다. 바로 얼마 전 프랑스군의 적대적이었던 아미르였죠. 사실 아미르가 프랑스군의 적대적이었던 건 형이 펠라가 소속이었기 때문인데 그 펠라가가 마을 주민들을 모두 죽이면서 이젠 프랑스군으로 전향하기로 합니다. 한편 테리앙과 부하들은 슬리만을 찾아 매복 중입니다. 그때 여성 3명이 당나귀를 끌고 지나가죠. 테리앙의 명령과 달리 둔약 중사는 그대로 쏴버립니다. 둔약의 이런 행동에는 이유가 있었죠. 그들은 여장한 펠라가였고 테리앙은 아직 현장에서 배울 것이 많은 상사였습니다. 사실 테리앙은 전쟁과 전혀 어울리지 않았습니다. 프랑스군은 펠라가 한 명을 포로로 잡습니다. 그날 밤 둔약이 만취해서 나팔을 붑니다. 잠에서 깬 테리앙은 건물 안으로 들어가는데 창고에선 포로가 고문을 당하고 있습니다. 테리앙은 이런 행위가 도덕적이지 않다 생각하죠. 결국 포로의 입을 여는데 성공했지만 테리앙은 이런 프랑스군의 행동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프랑스의 식민 통치를 비판하죠. 한편 슬리만의 위치를 알아낸 프랑스군은 또다시 매복합니다. 그렇게 기나긴 기다림이 시작됐는데 슬리만은커녕 총알 세례가 먼저 찾아옵니다. 프랑스군이 매복해 있다는 정보가 새어나갔고 펠라가는 자신들의 땅인 이곳에서 게릴라전을 펼칩니다. 테리앙과 그의 부하들은 전멸 위기에 놓이게 되죠. 다행히 때마침 공중지원이 오면서 현장에 있던 펠라가는 모두 불타버립니다. 문제는 여기서 또 하나의 사고가 터집니다. 이곳에서 사망한 펠라가 중 한 명이 아미르의 형이었던 것이죠. 결국 아미르는 프랑스군과 펠라가 모두로부터 가족을 잃게 됐습니다. 이렇게 보니 아미르의 인생도 참으로 기구하죠. 한편 부대에 또 다른 포로가 잡혀옵니다. 여기서 굉장히 흥미로운 이야기가 나오죠. 사실 이 포로는 2차 세계대전 땐 프랑스군과 함께 싸웠습니다. 당시에도 프랑스의 지배를 받았던 알제리군이 프랑스 편에 서서 싸웠던 것이죠. 즉 남자는 함께 싸웠던 전후에서 적군으로 그리고 사살돼야 하는 포로 신세가 됐습니다. 잠시 생각에 빠진 둔약은 그를 살려주려 했지만 펠라가로부터 온 가족을 잃은 사이드는 그를 살려보내줄 수 없었죠.
이처럼 알제리 독립전쟁은 수많은 것이 얽혀있는 복잡한 전쟁이었습니다. 한편 테리앙의 부대는 슬리만의 소재를 입수합니다. 이번에는 반드시 슬리만을 잡아 펠라가를 소탕해야 했지만 적군은 또 한 번 게릴라전을 펼쳤고 프랑스군은 이번에도 전멸 위기에 놓입니다. 당연히 작전은 취소돼야 했지만 상부에선 작전을 계속하라 명령합니다. 결국 프랑스군은 또 한 번의 습격을 받게 되고 이젠 생존이 목표가 되죠. 그때 두 명의 사람이 당나귀와 함께 지나갑니다. 그들을 살려주기로 했던 영화 초반부와 달리 이번엔 지체 없이 쏴버립니다. 하지만 불행히도 그들은 길을 지나가던 민간인들이었죠. 그리고 뒤이어 믿고 따르던 대위가 펠라가로부터 죽게 되는데 이 두 사건을 계기로 테리앙은 완전히 흑화해버립니다. 펠라가에 대한 적개심과 분노가 온몸을 휘감게 되죠. 테리앙은 정말 극단적으로 변합니다. 자비를 베풀고 사람들에게 친절했던 초반부와 달리 노인에게도 총을 겨누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됐습니다. 부대로 돌아온 테리앙은 고문에 적극적으로 참여했고 결국 포로를 죽이게 되는 대형 사고를 칩니다. 이런 테리앙의 모습에 실망한 아미르는 부대를 떠나죠. 전쟁이 지속되며 많은 병사들이 미쳐갑니다. 뚠약은 자기 스스로 전기 고문대에 올라가죠. 사실 뚠약이 밤마다 나팔을 불었던 건 술에 취해 신나서가 아니라 고문 소리를 듣지 않기 위해서였습니다. 이 전쟁은 모두를 피폐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다음날 테리앙은 기다렸던 소식을 듣게 됩니다. Slimane est bien mort brûlé lors de notre opération à la Meshtariki. 시간이 흘러 크리스마스도 찾아왔고 그렇게 모두를 고통스럽게 했던 전쟁이 끝이 납니다. 1962년 알제리는 마침내 프랑스로부터 독립합니다. Algérie est devenue indépendante en 1962. J'ai mis du temps à l'admettre. On s'était battu en vain et des copains étaient morts pour rien.